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가기호 웨일저 시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리핀에서 뵙었대요, 우선. 예. 얼마 전에 8월 달에 네. 필리핀에서 뵙고 또 이제 한국에 출장을 오셔서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유튜브에서도 워낙에 많이 나오셔서 인기 스타예요. 아니, 지금 뭐 유튜브 스타 됐다고. 아닙니다. 네. 열심히 하는. 자, 오셨으니까 네. 또 저희 또 질문을 제가 좀 짧게 네. 이렇게 또 준비했는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그 필리핀 어학원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있는데 필리핀 어학원들이 한국 분들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좀 놀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제가 자료도 좀 찾아봤지만 사실 뭐 에스닉 비즈니스라고 해서 필리핀의 어학원이 사실 한국 분이 창조했다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외국 분들도 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나요? 지금 필리핀 어학연수 시장은 사실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네네. 네, 그리고 뭐 외국 분들도 이제 어학원을 오픈을 하고 있고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거진 뭐 100%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 뭐 90%? 아니면 뭐 80%까지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일본 분들. 일본 분들. 네, 일본 사람들이 이제 오픈한 네, 어학원. 네, 네. 지금은 이게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필리핀에 어학연수 하는 어학연수생들이 거의 100% 네.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 그게 벌써 한 20년 20년 됐죠. 네. 그렇죠. 예. 20년 전에 필리핀 어학연수라는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100%에 거의 준했는데 지금은 이제 네. 일본 학생들 뭐 심지어는 뭐 대만, 중국, 베트남, 네네. 몽고,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네, 심지어 이제 지금은 좀 주춤하겠지만 러시아, 러시아까지. 네, 지금 다양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또 태국 시장에 또 개최가 되고. 태국이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어학원, 또 대만, 중국 대만. 사람들이 운영하는 어학원. 예전에 세븐은 러시아 사람이 운영하는 어학원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본 것 같아. 어디 학원 안에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지금은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계열의 어학원도 있다는 얘기. 그래요?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런 학원들의 어떻게 보면 창조가 한국 분들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쵸. 아직까지는 외국 분들이 하는 어학원의 비율은 높지 않네요. 높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거의 한국 분들이 오너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쵸? 네. 생각보다 한국 분이 하세요? 라고 하면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 오늘 답변이 좀 잘 된 것 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사실 필리핀 어학연수의 특성이 수업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은 수업, 기숙사, 식사, 이렇게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사실 필리핀만인 것 같아요. 네. 전무해요. 그래서 다른 데를 보면, 뭐 예를 들어 몰타 같은 경우는 수업과 기숙사를 제공하지만, 자체 기숙사를 제공하지만, 대부분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고 식사는 포함하지 않아요. 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수업을 제공하고 식사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 홈스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관리하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고 여러 호스트 패밀리들이 자체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집을 관리하는데 반면 필리핀은 수업, 기숙사, 식사를 통합적으로 해요. 이거는 정말 하스피탈리티 중에 최상인 것 같아.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이게 이번 질문은 제가 대답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게 네.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1번의 답변하고 거의 이제 좀 연결이 되는데요. 거의 뭐 100% 예전에 이제 100% 이상 100%까지 한국 학생들만 있었잖아요. 네. 필리핀의 장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잘 라면. 또 김치를 박이호 같은 경우 특히 김치 만들 수 있는 배추, 또 고춧가루 이게 비용이 또 저렴해요. 네, 저렴하니까 한식을 또 저렴하게 또 접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학원 있어요. 내에서 네, 학원 외부에서도 그쵸. 내부에서도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또 한국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한식 위주로 이런 서비스를 그렇죠, 제공을 하기 그렇죠. 시작했죠. 서비스로 처음에 제공을 했다, 식사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정착이 되니까 사실 이제 우리 학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식사를 떼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또 이게 좀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 한국 학생이었다가 지금 이제 50%, 40%, 30% 미만으로 한국 학생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국적이 다양해지니까 자 보세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학생들 그렇죠. 돼지고기 못 먹죠. 대만 학생들 같은 건 다 먹을 것 같죠. 안 먹어요. 네, 도교나 종교적인 문제로 소고기를 못 먹는 학생들이 있고 육식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아, 그래요? 네, 대만 학생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해요. 오. 뭐 계란은 먹을 수 있는데 어떤 학생은 또 우유도 못 먹는 학생. 아. 네. 그러니까 이 한식이 또 이제 매운 거 위주로 되다 보니까 네네네. 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일본 학생들. 그렇지. 네. 이게 지금은 퓨전화가 되고 있지만 네네. 저런 부분 때문에 저게 숙식 그리고 또 공부 또 여기 그 식사. 식사 예. 이게 한 가지 더 스페셜리티로 네네네. 같이 이제 토탈 비즈니스로 이제 자리를 잡았던 한 가지 네, 아. 요인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구나. 일단 지역 자체에 식자재 수급이 용이했었고, 그렇죠. 네. 용이했었고, 그리고 국가 처음에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거를 서비스로 갔지만 네. 추후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오다 보니 그 각 국적마다 요리에 대한 다양화도 시도를 트라이 한번 해보고 뭐 한식만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네네. 아일랜드 전문이시니까 네네네. 소주 한 병에 아일랜드 얼마죠? 14에서 15유니까 2만 원은 훨씬 2만 원 넘습니다. 정도. 네. 필리핀의 소주 한 병이 지금 뭐 많이 올랐다고 쳐도 한 2,500원. 왜 한국보다 싸요? 그쵸. 한국의 한국보다 싸요. 반값인데? 네. 오늘 이따가 저희가 한잔 할 거지만 5,000원이에요. 식당에서. 네, 지금 식당에서 5,000원이죠? 네. 식당에서 한 3,500원 정도. 네. 그래요? 이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이 돼요. 아, 식자재 공급이 네. 저렴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숙소를 신청하면 같이 식사가 포함되는 게 그쵸. 아, 정말 이런 거는 저는 되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개인들 입맛도 맞춰야 되고 네. 만약에 어떤 맛도 상향 평준화를 해야지 그래도 학생들이 만족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여러 가지 그러한 서비스 차원에서 시작된 게 지금까지 왔고 네. 그게 다른 나라에서 제공할 수 없는 필리핀만의 특징이 된 거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말이 많아. 자, 원장님 세 번째 질문인데, 세 번째 질문은 약간 국제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라든지 현지 유럽의 생활비가 이 상승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저희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생활비 자체가 3배 정도 오르고 심지어 영국에 있는 영국 대학생들이 방에 그 거실에서 생활하는 것까지 지난주에 세계인지금에 나왔어.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또 달러가 네. 워낙에 강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 달러가 만약에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뭐 1,500원까지 오른다고 뭐 전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필리핀 어학연수 갔을 때 달러가 오르면 나한테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달러가 오르는 거랑 한국 학생이 필리핀 가서 연수하는 거랑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영향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죠. 달러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또 물가 상승이 굉장히 크니까 거기에 따른 네, 현지 물가요. 현지 물가가 지금 한국보다 필리핀이 저는 더 비싸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심지어 뭐 자동차 그 개솔린이나 네네. 뭐 디젤을 넣는다고 쳤을 때 지금 현재 환율 비교해 보면 옛날에 한국보다 필리핀이 조금 더 저렴했거든요. 지금은 필리핀이 더 비싸요. 아, 제가 이번에 가서 네. 기름값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네. 아, 그게 달러 영향이. 네, 달러 영향도 있고 뭐 물론 나라별로 이제 달러 네네. 방어를 못하는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네네. 경기가 같이 안 좋으니까 아, 네. 페소 대 필리핀 페소, 네. 필리핀 페소 대 한국 원화에 대한 그 상승률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달러가 오른다고 페소가 확 오르는 건 아니죠. 그쵸. 네. 페소의 1년 추이를 보면 20에서 25 왔다 갔다 하더라도 큰 상승폭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2에서 한 5% 미만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가서 막 달러로 환전을 해서 가서 페소로 바꾼다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달러로 내는 학원들도 있지만 또 이러한 달러 상승폭 때문에 원화로 또 학비를 내게끔 네. 하는 학원들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내는 비용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한국에서, 크게 상승한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달러를 받는 또 나쁜 어학원 중에 하나가 웨일즈 어학원이 있거든요. 아니 원화 맞잖아요. 그래서 예. 그거를 사실 음. US 달러를 받아야 학원에서는 사실 피해가 좀 적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US 달러를 우리가 너무 주장을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나 뭐 일본도 지금 예. 그것 때문에 엔화로 좀 바꿔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지금 잠깐 일시적으로 원화 그쵸. 정책을 쓰고 계시는 네.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약간 한시적인 대책이고 추후에는 달러로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그쵸. 그게 저는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추이를 좀 지켜보고. 직접 예. 지금 현재로는 원화가 네. 가능하다. 네. 아,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 일단 한국에서 내는 비용은 왜냐하면 뭐 미국이나 아일랜드, 유로나 원화를 쓰는 데는 그 나라 화폐로 페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게 느껴져요. 피부로. 이래? 근데 필리핀은 원하니까 딱 오늘 만약에 뭐 6월 달에 가격이 뜬다고 뭐 8월 달에 낸다고 그게 변동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봤을 네. 때는 사실 원화로 낸다고 했을 때는 달러의 상승폭과는 영향이 없는 거고 그렇죠. 현지가 이제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네요. 현재로 돌았을 그쵸. 때 좀 문제가 좀 생기긴 하는데요. 그건 학원 몫이고요. 음. 오늘 대표님 질문을 보니까 1번, 2번, 3번이 굉장히 절묘하게 비슷하죠? 네, 네, 이게 네. 스토리를 아주 그냥 네, 재밌게 네. 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것도 제가 자막으로 또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원장님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거는 아무도 안 물어볼 것 같아. 그쵸. 근데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웨일즈 어학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어학원들이 한국에 또 다양한 유학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윈윈입니다. 협력 관계인데 저희가 항상 영상이나 뭐 이런 뭐 자료들을 보면 어학원에 반하는 점, 어학원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밖에 없어. 오늘은 반대로 네. 그럼 원장님 유학원도 잘해야지. 그렇죠. 정확하게 학원을 설명해주고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게 유학원인데 네. 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아 유학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라는 점 몇 가지만. 뭐 가장 좋은 유학원은 뭐 물론 우리의 어학원을 가장 많이 소개시켜주는 유학원이 될 수도 나야? 있지만 네. 제가 바라는 거는 네네. 오리엔테이션. 현재 아. 왔을 때 네. 학생들이 따로 이렇게 정보를 받았는데 이게 틀리네요 이런 얘기를 듣기보다는 정확한 정보 전달, 정확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왔을 때 오리엔테이션을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아니다 보니까 네. 필리핀이 네. 그 부족한 것도 많아요. 사실 좋은 것도 많지만 부족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정보 전달이 잘못되면은 그렇죠. 왔을 때 실망을 해요. 이 부분만 우리도 최선을 다하지만 네. 이 부분만 좀 방제가 됐으면. 다른 건 또 없으시고. 다른 거요? 네.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네 한국에서 유학원들이 학생들을 상담하고 그냥 나 몰라라 보내는 것보단 학원에 대한 구체적인 뭐 OT 자료 다 주시잖아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번씩만 서로 읽어주고 그거를 대면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그래서 무조건 출국 OT는 여기서 출국 OT를 많이 하면 2시간씩 해요. 재밌잖아. 이게 가기 전에 얼굴 보고 가는 거랑 그냥 가는 못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다른 모르겠어요. 유학원들마다 정책이 다르고 뭐 운영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학원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한 번쯤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게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지금 물어보니까 원장님도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딱 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네. 그것만큼 황당한 얘기는 없죠. 맞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OT 출국 오리엔테이션은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원장님 마지막 질문. 여기 오셨는데 우리 또 이따 한 잔 또 해야죠. 여기 뒤에 사진 때 올릴게요. 그래서 학원에서 오셨는데 제가 이제 학원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질문은 너무 식상하잖아요. 네. 뭐 학원 좋아요? 프로그램 어때요? 다 알 수 있어. 그런 것보다 좀 다른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오셨는데 원장님 2023년 전망과 웨일즈하고 뭐 바뀌거나 뭐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요? 웨일즈하고는 뭐 항상 초심은 변하지 말자. 조심. 네, 이거 하나로 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바뀐다 그러면은 뭐 이번에 이제 커리큘럼이 아마 좀 변경이 될 거예요. 커리큘럼. 네, 커리큘럼이 좀 변동이 있을 예정이고, 또 야간 수업이 좀 대폭 강화되는 이제 이런 좀 변화가 좀 있을 예정이거든요. 웨일즈하고 그러면은 뭐 세미 스파르타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갈리고 있는 게 뭐냐면 스파르타와 세미 스파르타. 맞아요. 야간에 뭐 외출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제 이런 식으로만 갈려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갈리는 거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생각. 예. 너무 이분법적 사고에 우리가 네. 집착하는 것 같아. 맞아요. 자, 기대된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맹점으로 우리가 네. 그 내세우려고 하는 거는 웨일즈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의 최강자. 비즈니스. 네. 이제 이거를 좀 내세우려고 그러고요. 네. 지금 올해 이제 비즈니스 과정을 여러 방향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뭐 물론 고칠 점도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했고요. 또 이제 그 야간 수업에 대한 그 대폭 강화를 통해 가지고 네네. 뭐 ESL 같은 경우 옵션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그리고 IELTS 같은 경우는 필수로 들어갈 거고요. 필수. 네. 이제 뭐 양분화를 해서 학생들한테 뭐 물론 위치 좋고 시설 좋고 이런 것도 다 선택이 한 가지일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어학연수를 오는 학생들의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는 공부잖아요. 공부죠. 어학연수는 연수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유학원들한테도 그렇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웨일즈가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많은데 어떻게 증명을 해요? 모든 어학원들, 강사들 뭐 다 좋다고. 네, 이직도 하고 바뀌어요. 다 좋다 그러고 원장님들은 뭐 우리 학원이 제일 좋아요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관리 잘하는 어학원 그리고 프로그램 좋고 체계적으로 학생 관리하고 거기서 그 결과를 원하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어학원이 아닌가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2023년도는 예. 전망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카데믹이 조금 더 스트롱해지는 어학원으로 아카데믹이 스트롱해지는, 저희는 아카데믹을 스트롱해지는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유튜브는 여행과 유학이지만 우리가 어학연수든 유학이든 일단 아카데믹이 먼저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여행을 가든 뭘 하든 그런 부가적인 거고, 내년엔 아카데믹이 스트롱해지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내일 그럼 내년을 위해서 우리 웨일즈하고 원장님 박수! 자, 저기 한잔하러 가셔야죠. 자, 안녕!